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 대만 문제로 해서 일본과 중국이 치고받고 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맞고 미국은 당연히 일본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중국을 살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또 반도체가 또 심각하게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포토레지스트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DUV든 EUV든 반도체 생산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베가 살아있을 때 2019년에 우리나라에 포토레지스트라든가 세 가지 그 물질을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포토레지스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수출을 허용해요. 그리고 이 다카이치 일본 수상이 트럼프한테 SOS를 쳤는데 영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SOS 같이 규제하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죽이지 말자 이렇게 여겨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이제 규제 의도, 근데 미국이 중국을 약간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그 틈에서 한국은 반사이익을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 3부로 이렇게 제가 3부로 나눠서 이제 했는데,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규제합니다.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DUV, EUV는 없습니다. 중국에 EUV는 없고, DUV 포토레지스트, 좀 민감한 물질입니다. 이거 없으면 반도체 생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게 저장성이 약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또 저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JSR, 시네츠화학이라든가 스미토모화학, 도쿄 오카공업, GOK라 그러죠. 후지필름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을 얼마나 하냐? EUV용 그 PR은, 요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PR이라 하거든요. 요 일본이 대략 70에서 90%를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에서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저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일본을 지금 관광도 못하게 하고 공연하는 가수를 막 그냥 갑자기 끌어내리고 이러지만은 어쩌면 중국이 손을 들 수도 있어요. 중국 파운드리도 일본산이 없으면 공정 자체를 멈춥니다. 몇 달 못 갑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포토레지스트는 이 중국 반도체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 이 감광액이라 그러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그냥 한번 싹 발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본에 이제 실제적인 조치가 나온 거예요. 42개 중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25년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ARF, ARFI, EUV, PR 포함해서 고급 PR,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장비 부품 일부 이런 것들을 중국 기업 42곳에 대해서 허가제를 강화를 했어요.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은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한한령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허가제 강화는 현실적으로 수출 제한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요게 이제 포토레지스트인데 요거는 EUV용입니다. 더 세죠. 2019년에 아베가 그랬을 때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국산화를 상당히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산화의 영향으로 해서 아마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나 더 규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을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일본의 전략적인 목표는 뭐냐? 중국의 반도체 성장 속도를 확실히 늦추자. 목을 딱 붙잡고 숨통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일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중국 반도체가 성장할수록 일본의 안보의 그 위협이 증가하고 일본 장비 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동북아 기술 패권이 흔들리니까 일본이 중국에 급소를 치고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을 확실히 눌러야 한다는 강경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본이 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이가 SOS를 쳤는데도 안 들어줘도 안 굽힙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공조를 요청을 합니다. 미국도 중국을 누르자, 같이 봉쇄하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를 넣었던 건 뭐냐면 2019년에 이제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라든가 뭐 이렇게 불화수소라든가 이 세 가지를 품목을 수출 통제를 했을 때 우리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국산화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거를 쓰기는 하지만 국산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주요 이제 포토레지스트 기업들, PR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수출을 못하니까 회사가 망할 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한국에다가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OK, 도쿄오카 공업은 평택의 포승공단에다 공장을 신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JSR은 청주 공장을 기공식을 했고, 스미토모 화학도 또 투자를 하고, 왜냐면 회사가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살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사용량을 많이 쓰는 한국 내다가 합작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세운 겁니다. 자, 2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갑자기 중국 편을 드는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들 시청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일 겁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전화가 오는데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만나보거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강하게 규제하지만 미국은 엉뚱하게 H200을 중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삼성이나 SK는 쾌재를 부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까운 그런 뭐 혈맹 관계였는데 미국은 완전 봉쇄 전략을 포기를 했습니다. 23년 바이든 때 미국은 중국을 반도체에서 완전히 고립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더 많이 했다니까요.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 속도를 올려서 엄청나게 뭐 딥시크 같은 것도 나오고 지금 DDR5도 얘기 나오고 HBM도 지금 HBM3도 뭐 내년에 생산하는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고립을 시키면 시킬수록 중국의 자립화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략은 이렇게 바뀝니다. 완전 봉쇄는 위험하다. 중국을 죽이지 말고 1세대나 2세대 정도 뒤처지게 만들자. 그래서 엔비디아 H200이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그게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약간 한물 간 거잖아요. H200이 여전히 성능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블랙웰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루빈이에요. 그런데 H200을 팔겠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살짝 빈정이 상한 거죠. 엔비디아를 보호를 해야죠. 미국이 중국을 0으로 만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이 20에서 25%인데 지난 분기에는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이 5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 AI 인프라의 핵심인 기업이 중국에서 매출이 0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면 미국이 어려워요. 미국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또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타격, 정치적인 부담이 급증하니까 그냥 뭐 일본이 어찌하든 말든 트럼프는 그냥 H200을 그냥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되 너무 많이 막으면, 너무 세게 막으면 엔비디아가 죽는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하면 미국의 투자자들도 그냥 거지가 되니까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H200을 중국에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오히려 미국이 위험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관세 때문에도 사실은 미국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중국은 제조, 광물, 소재, 배터리, 히토리 공급망의 3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 목표는 중국 붕괴가 아니고 중국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약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외교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죽일 필요는 없는 거죠. 중국을 관리를 잘해서 소나기에 딱 넣어서 그냥 약하게 만드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강경파, 미국은 조절파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지금의 갈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 반도체는 완전히 죽이자 이런 얘기고 미국은 완전히 두르면 안 된다. 엔비디아 공급망이 망한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은 뭐냐? 미국의 H200 허용이 배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마 일본이 아마 속이 많이 쓸 거예요. 이 관세 협정에서도 아주 그냥 완전히 그 통장도 그냥 다 깐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협상을 못한 거. 그럼 이제 3부를 봅시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미일, 중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한국입니다. 삼성하고 SK.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ASML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장비 AS 요원들을 다 철수했습니다. 캐논이 거기 있었는데 캐논도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그럼 AS 해주고 이럴 그 나라는 어디냐?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고급 소재 장비에서 계속 막힙니다. PR, EUV 부분에 완전히 막혔습니다. 미국은 AI 칩 일부 허용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구글, TPO, AMD의 MI 시리즈 모두 HBM이 확대될 겁니다. 삼성, SK 하이닉스는 HBM, 범용 D램 모두 몇 년 동안 초호황을 이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26, 27년 HBM4, HBM5 수요 폭발하고 범용 D램 가격 상승하고 한국은 메모리 2차 슈퍼사이클이 천정을 뚫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은 굉장히 국운 상승의 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 오늘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규제와 미국의 H200 중국 수출 허용은 겉으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국가적인 전략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중간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서로 팍 터지게 싸우되 우리는 실리를 얻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